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다 말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는 숨김없이 솔직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가족 간에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거라는 생각에 솔직히 털어놓았다가 오히려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했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내 약점을 다 아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의 그 아픔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쓰라리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미 상처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하고 평안한 마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박명자 씨의 경험입니다. 박명자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박명자 씨는 가족이니까 서로 솔직해야 한다고 믿고 사셨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항상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자고 말씀하며 키우셨습니다. 그런 박명자 씨에게는 한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모아둔 적금 3천만 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매달 조금씩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나중에 아이들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박명자 씨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다.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때 큰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사업이 잘 되면 꼭 갚을게요. 이렇게 말하며 감사해했죠. 박명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역시 가족이니까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거지. 솔직하게 말하길 잘했어.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실패한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사업을 정리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이번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박명자 씨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미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더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돈이 무한정이 있는 건 아니야. 이제 1천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인색하시네요. 1천만 원 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박명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박명자 씨가 솔직하게 재정 상황을 말한 것이 오히려 아들에게는 별로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형이 또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3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박명자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박명자 씨가 큰아들에게만 말했던 재정 상황이 작은 아들에게까지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3천만 원밖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다른 집은 부모님이 억 단위로 도와주시는데 우리 집은 고작 몇 천만 원이에요. 형한테는 절대 더 주지 마세요. 엄마, 노후 자금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박명자 씨는 그제서야 깨달으셨습니다. 박명자 씨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재정 상황이 아들들 사이에서는 그저 계산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20년 넘게 힘들게 모은 3천만 원이 아들들에게는 별로 없는 돈으로 치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어차피 엄마 돈 별로 없으니까 기대 안 할게요 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큰아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작은 아들은 다른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재산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더 챙겨야 한다며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엄마의 용돈 관리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돈을 쓰는지까지 일일이 체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명자 씨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박명자 씨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재정 상황을 말한 것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더 속상한 건 아들들이 친구들에게까지 우리 엄마는 별로 돈이 없어서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지인들이 박명자 씨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박명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산 게 잘못이었나 봐요. 가족이니까 숨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네요. 이제 아들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가족에게 솔직했다가 오히려 그 솔직함이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 말입니다. 내 진심을 다 보여줬는데 그것이 고마움이 아니라 실망의 근거가 되는 상황. 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존중이 아니라 무시의 이유가 되는 상황.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명자 씨가 가장 후회하는 건 뭘까요? 아들들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박명자 씨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전체 상황은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하는 걸까요? 솔직함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여러분, 박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설마 내 가족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필 가족이 우리의 솔직함을 이용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친밀감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베푸는 것들이 고마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실제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3세 이순희 씨의 경험입니다. 이순희 씨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8시까지 일하시는 부지런한 분이셨죠. 이순희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희 씨는 딸에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계셨습니다. 힘들지만 딸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50만 원으론 부족해요. 이순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고 부족하다는 말부터 나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이순희 씨가 엄마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고 말하자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돈 쓸 데가 별로 없잖아요. 저는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그 순간 이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이순희 씨의 도움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말입니다. 이순희 씨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서 주는 돈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딸이 친구들과 만날 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돈 쓸 데도 없고 나한테 용돈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순희 씨는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순희 씨가 딸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가족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매일 보는 것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할수록 가족들은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죄책감의 활용입니다. 가족들은 가족이니까, 피부치니까 라는 말로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경계의 부재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명확한 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서부터가 착취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61세 김영숙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신혼집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김영숙 씨는 전 재산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좋은 일인데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김영숙 씨의 재정 상황을 다 알고 나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어머니는 이제 돈이 별로 없으시니까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며 김영숙 씨의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영숙 씨가 내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고 하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돈 관리를 잘못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부담이 되잖아요. 김영숙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김영숙 씨가 아들을 도와주려고 모든 것을 털어놓은 순간 김영숙 씨의 자립성까지 잃어버렸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도움과 착취는 다릅니다. 존중과 이용도 다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줄 때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순간 상대방은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67세 정미경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한테 다 털어놓고 살았는데 그게 내 무덤을 판 거였어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여러분, 정미경 씨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솔직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현명함은 다릅니다. 진심과 전략도 다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어느 정도의 거리와 신비로움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먼저 69세 한복순 씨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복순 씨는 젊은 시절부터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해서 제법 재산을 모으셨죠. 하지만 한복순 씨는 자녀들에게 정확한 재산 규모를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먹고 살 정도는 있다. 너희들이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도와줄 수는 있어. 이렇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자녀들이 정확히 얼마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한복순 씨는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처음에는 자녀들이 서운해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믿지 않으시나 봐요. 이런 말도 했죠. 하지만 한복순 씨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야. 엄마는 너희를 믿지만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녀들은 한복순 씨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말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한복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있는지 말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존중해 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모든 비밀을 공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지 않아야 할까요? 첫 번째, 정확한 재산 규모입니다. 도와줄 수 있다와 3천만 원이 있다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 범위 내에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내 약점이나 콤플렉스입니다. 나는 외로워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외로움이 나를 조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가족에 대한 불만입니다. 큰아들은 효도를 안 해라고 작은아들에게 말하는 순간 형제 간의 관계도 틀어지고 나 자신도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건강상의 모든 문제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알려야 하지만 사소한 것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라는 말이 부담과 간섭의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65세 조경희 씨의 현명한 대처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희 씨의 딸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딸이 위로받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경제적 어려움, 양육권 문제까지 다 말했죠. 그런데 조경희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조경희 씨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은 섣불리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만 하셨어요. 딸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도 조경희 씨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엄마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중요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조경희 씨는 알고 계셨거든요. 지금 조경희 씨가 어떤 말을 하든 나중에 딸이 후회할 때 그 책임이 조경희 씨에게 돌아온다는 걸 말입니다. 실제로 몇 달 후에 딸이 남편과 화해를 했는데 만약 조경희 씨가 그 남자랑 헤어져라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딸은 엄마가 이혼하라고 했는데 하며 조경희 씨를 원망했을 겁니다. 조경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에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듣기만 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가족의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지 않는 것,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도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72세 박정자 씨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씨는 필요한 만큼만 말하기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사업자금을 요청했을 때 박정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줄게.
하지만 정확히 얼마인지는 나중에 알려줄게. 그리고 도와주실 때도 전액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누어서 주셨습니다. 일단 이 정도 주고 정말 더 필요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니까 아들도 함부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받은 것에 대해 더 감사하게 여겼죠. 박정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다 주면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조금씩 나누어서 주니까 고마워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신비로움과 경계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68세 김정순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아이들이 버릇없어졌어요.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나를 더 챙겨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경계가 없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건강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1세 윤미자 씨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미자 씨는 평생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가족들이 윤미자 씨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는 돈도 별로 없으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이 많으시네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상처가 되었죠. 그래서 윤미자 씨는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윤미자 씨가 하신 일은 정보 공유 줄이기였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얼마를 썼는지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이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예전에는 하루 종일 한 일을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평소처럼 지냈지 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가족들도 엄마가 요즘 말씀이 없으시네 라고 했죠. 하지만 윤미자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윤미자 씨에게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뭔가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말하니까 아이들이 관심이 없었구나. 조금 신비롭게 굴리니까 오히려 더 궁금해하네요. 두 번째로 윤미자 씨가 하신 일은 도움 요청 방식 바꾸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에게 무거운 것 좀 들어줄래? 라고 직접적으로 부탁했는데 이제는 이것 좀 무겁네 라고 혼잣말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들이 알아서 도와주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아들도 내가 도와드렸다는 기분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켜서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 번째로 윤미자 씨가 하신 일은 칭찬과 인정 늘리기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뭔가 해줘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고마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맙다. 덕분이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가족들이 윤미자 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윤미자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뭔가 특별한 분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윤미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1살에 새로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야 진짜 존중받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윤미자 씨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가족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하세요. 응, 괜찮게 지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돈 이야기를 할 때는 구체적인 숫자를 피하세요. 3천만 원 있다. 대신 어느 정도는 있다 하고 말하세요. 100만 원 썼다. 대신 좀 썼다고 말하세요. 세 번째, 내 감정을 다 드러내지 마세요. 외롭다, 힘들다, 아프다는 말을 할 때도 조절하세요. 가족들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상대방의 문제에 즉석에서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되물어보세요. 다섯 번째, 베풀 때도 한 번에 다 주지 마세요. 조금씩 나누어서 주면 더 고마워합니다. 여섯 번째, 가끔은 안 돼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항상 응이라고만 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64세 서영숙 씨는 이런 변화를 시도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오히려 나를 더 챙겨주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거리를 두니까 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도 서영숙 씨처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을 미워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값진 것들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가족들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가족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가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당당하고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든든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